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9 통치체제의 정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뭐 평균으로 내자면 한 5번, 3번에서 5번 치면 1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앙정치제도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판소로 잠깐 가볼게요. 우리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했던 성종, 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발해가 삼성육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아예 고려는 틀 자체를 바꿔버려요. 삼성육부를 기반으로 이성육부라는 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PPT로 가볼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최고의 정치 부서가 의정부라는 부서예요. 그러면 고려는 바로 중서문화성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중서성 문화성을 두 개로 합쳐버린 거예요. 이 중서문화성의 제일 높은 신하 이름이 뭐냐? 문화시중은동진, 문화시중은동진, 문화시중이라는 직책이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극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진 않죠. 저 같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항상 고려 말 사극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문화시중 누구. 이 성계의 문화시중 제일 높은 관직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중서문화성 안에 2품 이상의 높은 신하를 재능 있는 시인이나 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품 이하에 이런 낭패가 있나?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상서성으로 토스, 상명하복 받아들여서 육부로 넘겨서 여기 몰라도 됩니다. 6개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부, 형벌을 주는데 법을 만들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여기서 처리. 공부, 공사, 도로를 건설해. 여기서 명령이 떨어지면 여기서 공부해서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중추원입니다. 이 중추원에도 2품 이상의 높은 신하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추밀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품 이하로는 승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승선은 왕명출납, 왕비서예요. 왕비서. 그러면 추밀은 뭐냐면 국가 기밀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중추원에 추밀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사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암행어사 출도요. 맞아요. 그 암행어사의 어사는 뭘 할까요? 관리들의 비리를 잡잖아요. 은동진이가 국가 세금 1,000만 원을 삥땅 쳤다. 어사대가 은동진 세금 삥땅 친 거 잡아내는 거예요. 은동진이가 불법 도박을 한다. 불법 야동을 몰래 본다. 그러면 어떻게? 다 잡습니다. 왜? 풍속을 더럽히잖아요. 은동진 돈 띵땅 친 거 관리 감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어사대예요. 그러면 밑에 또 3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시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 겸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3사 여기는 뭐냐면 돈 계산, 세금 계산 기구입니다.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면 그거를 계산하는 게 바로 3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바로 대간입니다. 여기 적혀있지만 대간은 뭐냐면 감히 왕에게 크게 간한다라는 거예요. 대간이 2개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런 낭패가 있나? 중서문화성의 3품 이하의 낭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암행어사 출도요. 이 어사대 2명을 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간이 뭐냐? 감히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왕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추운 날에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 학교의 민족의 얼까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의 건강한 기상을 널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복을 입고 등교를 하세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복을 입고 등교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초중고 대학생 모든 학생들이 뭐야? 개그야?
교장쌤 개그치는 건가? 뭐지? 고민하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학교 앞에 딱 들어갈 때는 패딩이고 뭐고 다 벗고 반팔 반바지 입고 등교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만약에 낭사가 있었다. 야, 이런 도라이 같은 교장아, 춥다, 감기 걸린다, 너나 입어라, 난 못 입는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왕을 까고 도라이 같은 명령을 바로 낭패를 안겼던 게 바로 낭사입니다. 왕의 명령을 감히 깔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크게 왕에게 간할 수 있는 게 바로 낭사입니다. 이들을 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사대. 감히 왕이 임명한 관리의 비리를 왕에게 일러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왕에게 크게 간한다 해서 대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간쟁, 왕과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봉인해서 그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서경꼼, 왕이 높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임명할 때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 이들은 관리들의 비리를 잘 아니까. 굳이 여기를 시험에 내겠다고 하면요, 아마 쉽게 나올 거예요. 사실 10문제를 정치사 여기로 문제를 내면은 8문제, 9문제가 도병마사로 걸릴 건데 여기를 낸다라면은 요 표를 그대로 통째로 다 주고요. 여기를 어사대를 낭사를 가라고 해서 요걸 물어볼 거예요. 대간이다, 간쟁권, 봉박권,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가장 잘 나오는 걸 한번 판서로 잡아볼게요. 고려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정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병마사, 그리고 하나가 더 식목도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려 시대 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도감이란 단어가 붙은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요 도감은 임시기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기구냐? 여러분들 딱 봐요. 도병마사를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지만 병사와 말마, 맞아요. 병사와 말을 부리는 회의 기구인 거예요. 여기는 국방과 관련된 겁니다. 오랑캐나 외구 샤끼들이 쳐들어왔을 때 급하게 빨리 군사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졌던 임시 국방회의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이 쳐들어왔대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쳐들어왔는데 이등병 병장이 국방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스타들만이 모여서 빨리 회의를 하고 밑에 명령을 내리겠죠. 그것처럼 도병마사는 오랑캐나 왜구가 쳐들어올 때 만들어지는 임시회의 기구이다 보니 잘 나가는 신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재능 있는 시나 재신,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2품 이상의 추밀이 이 도병마사가 열리게 되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병마사를 또 어떤 회의라고도 부르냐? 여기 있는 재와 추의 앞머리를 따서 이거를 재추회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병마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원간섭기 때, 원나라의 반쯤 식민 지배를 받던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권문세족에 의해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라고 이름이 바뀌고 임시기구에서 항상 있는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친원파 새끼들이 지들 멋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병마사가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식목도감, 여기는 뭐냐? 격식과 목차를 만드는 임시회의 기구예요. 중국 송나라에서 고위 사신이 왔다. 접대를 어떻게 할 건지, 파티를 어떻게 할 건지 순서를 짜는 거. 예를 들면 미국의 장관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대요. 그거를 동네에 있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세팅을 하지 않잖아요. 높은 외교부 장관들이 직접 나서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사망을 하고 왕자가 태어났대요. 국가 절차에 따라서 행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했던 게 식목도감이에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격식과 목차를 짜는 임시회의 기구에도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재능 있는 시나 재신,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에 중추원의 추밀이 여기 회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둘 다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이자 임시회의 기구이자, 물론 도병마사는 나중에 상설기구로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재추회의라고 불리기도 했고 재신과 추밀이 참여하였다. 찾으면 정답.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도병마사를 가라고 할 거예요. 또는 국방상 고려시대 임시회의 기구래요. 다음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추회의라고 불렸다. 제신과 추밀이 참여하였다.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였다. 찾으면 정답. 끝났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PPT로 갈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지방행정제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지도를 통째로 던져놔요. 통째로. 그래놓고 다음 지방행정제도를 갖췄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나오는 잘 안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나오게 된다라면 제일 잘 나오는 게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내요. 어떻게? 가를 이 지도를, 나를 조선시대 지도를.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을 크로스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 자, 먼저 보시게 되면요. 우리 성종,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성종 때 시무 28초에 따라서 12목을 설치라고 지방간을 파견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종이라는 왕 때 12목 대신에 사도호부 8목이라는 형태로 지방행정구역을 바꿉니다. 어쨌든 12개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고려의 최종 단계인 현종 때 와서 오도양계라는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도양계는 뭐냐면 보세요. 오도는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계는 뭐냐면 양쪽 경계예요. 양쪽 경계. 북쪽에는 여기 보시면 북계. 거랑과 여진족 오랑캐가 막기 위한 북계. 그 다음에 동계는 일본 왜구가 오는 걸 막기 위한 국방상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는 오도 양계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이거는 이원적 구조죠. 일반 행정과 군사를 다 같이 각각 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지방행정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에 파견했던 고위관직 이름이 누구냐? 바로 병사와 말을 부리는 병마사를 양계에 파견했고요. 관리로. 그리고 오도에는 누굴 파견하냐? 바로 백성들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안찰사를 여기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오도가 지금의 예를 들면 뭐 경상남도 이런 거라면 경상도라면 오도 안에 무슨 구,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오도 안에 있던 무슨 구에 해당되는 게 주군, 주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군, 주현에는 지방간을 파견해요.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주군, 주현 밑에 속해 있는 무슨 동에 해당되는 속군, 그리고 속현, 그리고 간혹가다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는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 여기에는 중요한 게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방간을 파견하면 돈이 많이 든다니까요. 얘 월급 줘야 되죠. 얘랑 나랑 연락도 할 수 있는 연락망도 필요하죠. 얘 살집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모든 지역의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하고 어디에만? 속군, 속현에는 못 보냈지만 메인 무슨 구에 해당되는 주군, 주현에만 보냈고 그 밑에 속해 있는 속군, 속경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에는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했다라는 거. 정리를 하자면 고려는 지방간을 파견한 곳이 더 많아요?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무슨 구보다 무슨 동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고려 문제가 나올 때 정답 제일 잘 들어가는 거. 고려는 지방간을 파견한 곳보다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지방간의 역할을 대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바로 향촌사회 이장인 향리가 지방간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향리의 권한이 강하였다. 찾으면 정답. 오도의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 양계의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속군, 속견, 향, 부곡소에는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았다. 주군, 주연에는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지방간을 파견한 것보다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향, 부곡소는 특수행정 구역이에요. 자, 강남향, 강남부곡, 강남소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일반 농민과 똑같지만 하는 일이 더 빡셉니다. 농민들의 3대 임무. 농사를 지으면 일부분을 갖다 바치로 임무, 특산품을 갖다 바치로 임무, 후하. 건장한 남자라면 국가, 공사, 군대에 동원될 임무.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향, 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강남향과 강남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시키는 땅을 더 경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에 사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무슨 소가 있냐? 우리 자기, 알라비, 우리 자기. 설렜나요? 미안해요. 그 자기가 아니라 자기소, 가장 대표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곳. 이 소가 붙은 곳은 무언가의 특산품을 만드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 세금을 더 하면 똑같이 내면서도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찰지죠. 나중에 여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 강의 때 볼 거예요. 그러면 향, 부곡소는 신분상으로는 양민이지만 세금 부담이 심하였다. 그렇다 보니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거주 이전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다. 한 번 사면 여기 쭉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용을 해요. 어떻게?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강남향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겼대요. 그러면 강남군, 강남현 또는 강남속군, 강남속현으로 올려줘요. 반대로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향, 부곡으로 떨어뜨리기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했다라는 거. 끝!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지도를 요걸 통째로 던져놓고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그러면 고려군하고 고려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사제도. 여러분들은 심화예요.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심화에서는 2군 6위. 제시문 박스에 사료가 나와요. 2군 6위 샬라샬라 꿀랑꿍. 다음 같은 제도를 갖췄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2군 6위 고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월급 줘야죠. 군인전 월급 주는 거예요. 2군은 왕궁을 지키는 거고 6위는 개경 일대, 국경 일대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방군으로는 주형군, 군현에 주둔하는 게 있었고 주진군. 주진군이 뭐냐면 주요 진을 지키는 군대들. 우리 앞에 양계, 병마사가 부리는 군대가 이들인 거예요. 양계 주둔하는 군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이거 광군. 별무반이랑 삼별초는 나중에 단독으로 시험에 나와요. 이들 군대만을 가지고. 이거는 다음 강의 때 배울 거고 다다음 강의 때. 광군은 고려의 3대 왕이었던 태조 왕건 다음에 해종, 정종. 정종 때 일찍 죽었던 정종 때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끝났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강군을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2군 6위처럼 2군 6위 샤라샤랑 꿀랑꿍, 광군 샤라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관리임용 제도입니다. 자, 광종 때 우리는 따라다라단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뭐냐? 과거제 키트예요. 선생님이 중국에서 구매한 과거제 키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과거제 풀 패키지 세트예요. 풀 패키지 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붓을 꺼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능검 시험 칠 때 OMR 카드랑 수성 사인펜 가져가는 것처럼 과거제 키트. 광종 때 과거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체제로 돌아가냐? 보세요. 재밌어요. 고려는 당연히 문과가 있겠죠. 문과 시험을 치려면은 두 가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재술과, 논술 시험이에요. 유학경전 논술 시험. 명경과, 밝은명, 경전이 얼마나 밝냐.
영어 독해 시험처럼 유학경쟁 독해 시험입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관직이 나가요. 그 다음에 잡가, 잡스러운 과거입니다. 여기는 의사가 되거나 통역관이 되거나 아니면 하늘의 별자리를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시험을 쳐서 관직에 나가야 돼요. 기술관입니다. 그 다음에 무과가 없어요. 여기 포인트예요. 조선시대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님이 무과 출신이잖아요. 고려는 무과가 없습니다. 대신에 불교 몰빵이죠. 승려들이 치는 시험인 승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음 강의 때 보겠지만 음서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교육제도. 기억나세요? 성종 때 유교 정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교를 가리키는 기읍 고려 국자감. 성종 때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향촌사회 학교인 향교, 사학 12도 같은 사립학교는 걱정하지 마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문화사 파트 가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